살고 싶으면 돌아가. 압록강 근처에서 밀수를 하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입니다. 희한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총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경 경비대를 피해 밤마다 강을 건너고 산속을 며칠씩 헤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돈이 된다면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단 하나의 장소만큼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이름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동굴. 처음에는 모두 웃었습니다. 귀신 이야기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눈이 녹은 봄에도, 낙엽이 모두 떨어진 가을에도 사람의 흔적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그대로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차라리 시신이라도 발견됐다면 산짐승에게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뼈도, 핏자국도 마치 사람 자체가 허공으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동굴 안에는 사람을 홀리는 귀신이 산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한번 그 목소리를 들으면 스스로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누가 처음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모두가 똑같이 기억했습니다. 살아서 나온 사람은 딱 3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3사람 역시 끝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사람들이 안에서 무엇을 봤느냐고 물을 때마다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같은 말만 남겼습니다. 살고 싶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후 누구도 그들에게서 동굴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굴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밀수꾼들도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짐을 더 들고 가더라도 그 근처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입니다. 굶주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입니다. 29살 강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째 밀수에 실패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집에는 병든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어린 여동생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밀수꾼 한 사람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동굴 안에는 아직도 손도 안 댄 짐들이 남아있어 강철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짐 말입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도 있었고 중국에서 들여온 귀한 물건도 있었지. 다 버리고 도망쳤으니까 아직 있을 거야. 강철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물건을 두고 도망쳤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가져오지 않는 겁니까? 노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돈보다 목숨이 더 비싼 곳이니까. 그날 밤 강철은 아무도 모르게 낡은 배낭 하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손전등, 밧줄,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그가 향한 곳은 수십 년 동안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동굴이었습니다. 동굴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길은 점점 사람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밀수꾼들이 다니던 산길에는 발자국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나무 껍질에는 칼로 새긴 표시가 있고 쉬어갔던 자리에는 작은 모닥불 흔적이라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산이 살아있는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강철은 그제야 노인의 말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돈보다 목숨이 더 비싼 곳. 그 말을 애써 떨쳐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숲이 갑자기 끝났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절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검은 입구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평범한 동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소리가 끊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바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강철은 무심코 손전등을 켜려다 멈췄습니다. 대낮인데도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입구 바로 앞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빛이 삼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발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낡은 고무신 한 짝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벗어 던진 것처럼 뒤집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옆에는 헤어진 배낭이 있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곰팡이가 핀 식량과 녹슨 물통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도망치면서도 챙기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철은 배낭을 뒤적이다 작은 손전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건전지는 이미 새어 있었지만 손때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누군가 사용했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던 거구나. 그는 천천히 주위를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바위 옆에는 녹슨 곡괭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아래에는 빈 탄피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갑, 찢어진 외투, 깨진 보온병. 마치 누군가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모든 것을 놓고 달아난 흔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짐은 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최소한 뼈 한 조각쯤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산짐승이 있었다면 옷가지가 더 흩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등줄기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간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조차 불지 않는데 마른 입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거다. 스스로를 다독인 강철은 준비해온 밧줄을 꺼냈습니다. 혹시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구의 굵은 소나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밧줄 끝은 자신의 허리에 연결했습니다. 밀수꾼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동굴이라도 밧줄만 따라오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밖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축축했고 오래된 쇠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철은 손전등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바깥의 햇빛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입구가 믿기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넘어선 그 경계가 다시는 쉽게 돌아올 수 없는 선이었다는 사실을. 동굴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는지 강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은 비교적 평평했고 천장도 사람 하나쯤은 충분히 지나갈 만큼 높았습니다. 생각보다 걷기 편했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들었던 소문이 과장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괜히 겁만 먹었군. 강철은 피식 웃으며 손전등을 앞으로 비췄습니다. 빛은 길게 뻗어나갔지만 10여 미터 앞에서 검은 어둠에 그대로 삼켜졌습니다. 그는 허리에 묶은 밧줄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출구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자 벽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라기엔 이상할 만큼 반듯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곡괭이 자국처럼 일정한 흠집이 이어졌고 군데군데 녹슨 철제고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 이 안을 손댔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철은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습니다. 희미하게 붉은색 페인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표시했던 화살표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군인들이 쓰던 곳이었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어디선가 작은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은 재빨리 불빛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툭!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또각! 이번에는 분명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뒤를 누군가 따라오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강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도 멈췄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각, 또각. 뒤에서도 같은 속도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빛이 닿은 곳에는 텅 빈 통로뿐이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겁먹으면 안 된다. 그는 일부러 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을 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들이마실수록 오히려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렇겠지. 그는 애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자 통로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강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바닥을 살폈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래된 발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왼쪽은 먼지만 수북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간 길이라면 오른쪽이다. 그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몇 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가자 칼끝으로 긁어새긴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돌아가. 글씨는 다급했습니다. 마지막 획은 깊게 파여 있었고 손이 떨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철은 무심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같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안으로 가지 마. 또 다른 벽에는 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속지 마. 누가 남긴 것일까? 왜 이런 경고를 남긴 것일까? 그는 손끝으로 글씨를 문질렀습니다. 아직도 돌가루가 묻어날 만큼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아,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아, 이쪽이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몇 달 전 함께 밀수를 하다 붙잡혔던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의 손에서 손전등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빨리 와. 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철은 발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는 있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몇 달 전 국경을 넘다 총을 맞아 죽은 동료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죽었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리 없었습니다. 강철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청이다. 그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철아. 여기야. 길을 찾았어.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바로 앞 갈림길 너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강철은 무의식적으로 손전등을 들어 그 방향을 비췄습니다. 빛은 바위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어서 와. 순간 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두 걸음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러다 허리에 감긴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밧줄은 여전히 입구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그는 일부러 밧줄을 손에 감았습니다. 손끝으로 거친 섬유의 감촉을 느끼자 현실감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 곳곳에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얼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 손으로 벽을 짚으며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손가락이 길게 긁혀 있었고 어떤 것은 손톱으로 바위를 파낸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벽을 붙잡고 버틴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안쪽에는 또 다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손전등. 강철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보니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뒤를 여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는 새 배터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켜진 상태로 갑자기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철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지? 그는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이라고 생각한 곳에 다시 같은 글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돌아가. 조금 전 분명 지나쳤던 경고였습니다. 강철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같은 바위, 같은 갈라진 틈, 같은 천장.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혹시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허리에 묶은 밧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팽팽했던 밧줄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굴 안쪽으로만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철은 급히 손으로 밧줄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으로 이어져 있어야 할 줄이 이상하게도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밧줄을 따라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러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밧줄의 끝이 커다란 바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은 입구의 소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굴 한가운데 바위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강철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가 옮긴 거야? 사람이 있었다면 발자국이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자신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겠지? 이번 목소리는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강철의 어머니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 오렴.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강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다리가 저절로 그 방향을 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순간 어둠 저편에서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만큼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전등 불빛 끝에서 일어난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키도 사람과 비슷했고 어깨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얼굴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을 비출수록 오히려 검은 그림자만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강철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림자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순간 그 그림자가 천천히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 아주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강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람이다. 그 생각 하나가 공포를 눌렀습니다.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서 강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계속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강철은 결국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쯤 걸었을까?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바위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벽이 갑자기 반듯하게 깎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 동굴에서는 보기 어려운 직선의 벽. 천장에는 녹슨 철제 지지대가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레일처럼 보이는 쇠막대가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강철은 손전등을 들어 천장을 비췄습니다. 낡은 전선이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안에 시설을 만들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자 무너진 철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은 안쪽으로 크게 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엄청난 압력이 밀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문 위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그 아래에는 거의 지워진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군사. 나머지는 녹이 슬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강철은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쪽에는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천장은 콘크리트였고 벽은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자연 동굴이 아니라 인공시설이었던 것입니다. 바닥에는 낡은 철제 침대들이 쓰러져 있었고 깨진 산소통, 찢어진 방독면, 녹슨 공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누군가 급하게 긁어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환기시설 고장.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강철은 손으로 벽을 쓸었습니다. 글씨는 오래됐지만 급박한 만큼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가슴까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쉴수록 머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고 손끝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강철은 벽을 짚었습니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천장을 스치며 이상한 것을 비췄습니다. 천장 바위 틈에서 투명한 기체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을 움직일 때마다 희미한 기류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철은 코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밀수를 다니던 중국인 브로커가 했던 말. 산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공기가 있다. 불도 안 붙고 냄새도 없는데 정신부터 빼앗아 간다. 그때는 허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강철은 자신의 몸에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눈앞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렷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죽은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돈이 있어. 강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조금씩 무너뜨려 스스로 죽음 쪽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무언가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손전등 불빛 끝에서 수십 개의 희미한 발자국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방향은 출구가 아니라 동굴의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강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쉴수록 머리가 더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셔츠 소매로 코와 입을 감싼 뒤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따라오던 수십 개의 발자국은 모두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발자국의 크기가 모두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군화를 신은 사람, 고무신을 신은 사람, 맨발, 심지어 어린아이처럼 작은 발자국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안쪽으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표지는 이미 썩어 있었지만 안쪽 종이는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첫 장에는 흐릿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그 아래에는 군번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군 공병부대 소속 병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강철은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며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작업일지였습니다. 지하시설 굴착 완료, 환기장치 설치, 비상발전기 점검.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글씨가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공기가 이상하다. 병사 2명이 길을 잃었다. 분명 같은 통로인데 계속 제자리다. 강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명이 죽은 어머니를 봤다고 했다. 밖으로 나간다고 뛰쳐나갔지만 다시 안쪽에서 발견됐다. 모두 같은 증상이다. 강철은 순간 자신의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조금 전 겪은 일과 똑같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는 급히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글씨는 거의 긁어 쓰다시피 적혀 있었습니다. 환기시설이 완전히 무너졌다. 정체불명의 가스가 계속 새어나온다. 사람들은 환청을 듣기 시작한다. 출구를 눈앞에 두고도 안으로 들어간다. 절대 깊은 곳으로 들어오지 마라.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강철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안에 고인 가스와 산소 부족 때문에 판단력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환각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냈고 환청은 가장 믿고 싶은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 강철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기록에 표시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로 끝에서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동굴 안에서 공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거대한 균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거대한 수직 갱도였습니다.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강철은 작은 돌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돌은 한참 동안 벽을 부딪히며 굴러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최대한 아래로 비췄습니다. 빛은 바닥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하얀 물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점을 맞추는 순간 강철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들이 모두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환각에 이끌려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은 방향을 잃은 채 이 절벽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지하수는 시신을 더 깊은 틈으로 계속 쓸어내려 보냈고, 그래서 입구 근처에서는 단 한 구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철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서 또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강철아, 밑으로 내려와. 여기에 내가 찾던 돈이 있다. 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절벽 끝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발끝에 작은 돌 하나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죽음과 불과 한 걸음 거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철의 발끝이 절벽 밖으로 천천히 나갔습니다. 눈앞에는 까마득한 어둠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모든 고생이 끝난다. 강철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해골이 보였던 절벽 아래가 어느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썩은 뼈들은 사라지고 대신 금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중국 담배 상자, 비단, 달러, 보석. 평생 일해도 만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철아,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마가 다 나았다. 강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 어서. 강철은 울면서 한 발을 더 내디뎠습니다. 발끝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서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콱!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것입니다. 몸이 뒤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철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과 함께 눈앞의 풍경이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금괴도, 어머니도, 웃음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는 다시 검은 절벽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끝 바로 아래에는 수십 미터 아래로 이어지는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걸었더라면 그대로 떨어질 거리였습니다. 강철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나는 뛰어내리려 했던 건가?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린 밧줄이 바위 틈에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 묶었던 줄이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안을 지나오며 여러 번 바위에 걸리고 감기면서 마지막 순간 그의 몸을 붙잡아 준 것이었습니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만이 현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굴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0명, 20명, 수십 명이 동시에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강철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췄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 짐을 맨 밀수꾼, 아이를 업은 여자, 허리가 굽은 노인, 모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절벽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망설임도 없이 허공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비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형체들은 절벽 아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강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조차 환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숨은 점점 가빠졌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나도 죽는다. 그는 처음으로 돈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금괴도, 밀수품도, 동굴의 비밀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아서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강철은 밧줄을 두 손으로 감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출구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걸음 가지 못해 그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밧줄이 앞이 아니라 동굴의 더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 출구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또다시 가장 위험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동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도 절벽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공포였습니다. 강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보이는 건 믿지 마. 들리는 것도 믿지 마. 오직 손으로 느껴지는 것만 믿어. 그는 손전등을 꺼버렸습니다. 빛을 비출수록 환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단 하나. 손에 감긴 밧줄뿐이었습니다. 강철은 두 손으로 밧줄을 꽉 움켜쥐고 천천히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을 뜨면 또다시 어머니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죽은 동료가 웃으며 손을 흔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눈을 감은 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얼굴을 스치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웠던 공기 대신 차갑고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멀리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햇빛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밧줄을 붙잡고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몸이 동굴 밖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강철은 한동안 흙바닥에 엎드린 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겨우 몸을 일으킨 그는 허리에 묶인 밧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밧줄은 중간에서 날카롭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입구까지 이어져 있을 줄 알았던 줄은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을 붙잡고 밖으로 나온 것일까? 강철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밧줄도, 사람도, 자신이 묶어두었던 소나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오래된 썩은 구루터기 뿐이었습니다. 강철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 들어올 때는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굵은 밧줄을 단단히 묶었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무는 오래전에 말라 죽은 것처럼 썩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것은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사흘 뒤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계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믿을 수 없어 산 아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보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 살아있었나? 강철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널 찾다가 포기했다. 사흘 동안 산을 뒤졌어. 동굴 입구에서도 널 불렀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
강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기껏해야 몇 시간 있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술자리에서 동굴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강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안에서 누군가 널 불렀냐? 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들었었다. 죽은 아버지가 날 불렀지. 내 친구는 죽은 아내를 봤고 또 다른 사람은 어린 딸을 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동굴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 말하면 또 그 목소리가 들리거든. 강철은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정상 쪽에서 희미한 메아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강철아.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동굴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동굴에서 빠져나왔지만 동굴은 아직 자신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철은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자신을 부르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까지 귓가를 떠나지 않는 목소리. 다시 와.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어도 들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강가를 걸을 때도, 멀리 산을 바라볼 때도 그 목소리는 아주 작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철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동굴 안에 엄청난 금괴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철의 귀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밀수꾼들이 직접 들어가 확인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돈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창고 앞마당. 짐을 꾸린 밀수꾼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가져온다. 겁쟁이들이 못 가져온 걸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귀신 같은 소리나 믿으니까 가난한 거야.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강철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겁먹은 모양이군. 주변에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안에서 귀신이라도 봤나? 금을 혼자 숨기려고 겁주는 거 아니야?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꺼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자 강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귀신은 없지만 여러분은 절대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강철은 자신이 본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군사시설, 환기시설이 고장난 기록, 산소 부족, 환청, 환각, 절벽 아래 수없이 쌓인 해골들, 모든 것을 차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강철의 눈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기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뒤에 서 있던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술자리에서 동굴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에는 오래된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저놈처럼 살아나왔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안에서 죽은 아버지를 봤다.
밖으로 나온 뒤에도 몇 년 동안 계속 그 목소리를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 또 다른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역시 말없이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갈비뼈 옆에는 오래된 추락 흉터가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난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다. 밧줄이 아니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생존자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몸 어딘가에 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공포를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은 것입니다. 창고 앞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밀수꾼들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강철의 귀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시 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철은 본능적으로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동굴이 있는 절벽이 노을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가만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순간 그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것이 환각인지 실제로 누군가 있는 것인지 그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동굴은 목숨을 한 번만 가져갑니다. 그날 이후 동굴로 향하던 사람들은 모두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강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는 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동굴 이야기는 그날 이후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동굴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밀수꾼들도 길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다른 산길을 택했습니다. 강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적어도 자신 때문에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두려움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금을 혼자 숨기려고 일부러 겁을 줬다. 귀신도 없다면서 왜 못 들어간다는 거냐? 이번에는 강철을 모르는 다른 지역 밀수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동굴이라면 보물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철은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소뿐이었습니다. 겁이 나면 집에나 있어. 우린 당신처럼 운이 좋은 줄에 목숨을 맡기지 않아. 그들은 비싼 장비를 챙겼습니다. 새손전등, 긴 밧줄, 산소통, 나침반.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자신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철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장비보다 사람이 먼저 속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밀수꾼 7명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동굴 입구까지 올라갔습니다. 입구 앞에는 값비싼 장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산소통도, 배낭도, 손전등도 모두 사용하다 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다시 나온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강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굴은 사람을 붙잡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끝까지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강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입구에는 작은 나무 팻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웠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팻말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돌아가. 세월은 흘렀습니다. 압록강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갔고 예전 밀수꾼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철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그 산을 다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젊은 나그네 하나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동굴이 어디입니까? 순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백발이 된 강철이 천천히 일어나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찾지 마시오. 젊은이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있습니까? 강철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귀신은 끝내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젊은이가 안도의 미소를 짓는 순간 강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환상을 절대 이기지 못하오. 젊은이는 끝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후 산기슭을 지나던 사람들이 동굴 입구 앞에서 낡은 손전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먼지가 쌓인 발자국이 안쪽으로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끝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바람이 동굴 입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고 싶으면 돌아가. 하지만 그 경고는 언제나 너무 늦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그 동굴은 오늘도 또 하나의 욕심을 삼키며 아무도 찾지 못하는 어둠 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